제1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개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합의되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참관과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다시 가동된 북미 협상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를 위한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만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겠지만 미국, 특히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한, 북, 미가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정부의 대책을 묻겠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 우리 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적인 안보관을 탈피하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당당한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평화의 시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사필 규정입니다.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킨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의 장막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입니다. 적폐는 사람이 만들지만 시스템이 권력의 적폐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양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만 할 뿐 서로가 상대의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서로가 이해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개특위에 오늘이라도 즉시 합의해야 합니다. 오늘 정개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여러 특위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오늘도 거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결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뜻이 맞는 적대적 공생관계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국회 특위 구성에 관한 모든 합의를 매듭 지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여야정 협의체의 10월 개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째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여야정 협의체를 10월로 당겨서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두 당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및 각종 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여야정 협의체를 10월에 개최해서 주요 방향을 합의한다고 해도 11월 국회에서야 겨우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체를 11월에 개최할 경우에는 법안 심사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12월로 넘어가는 것은 자명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연말에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2월 중으로 신년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11월까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 관련 법안에 관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경색된 정국을 풀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와 민생을 돌보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협치를 실현하고 각종 민생 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의 10월 개최를 양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음주운전을 묻지마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윤창호 군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주말에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윤창호 군 모습도 보고 그 가족분들도 찾아뵈었습니다. 위로도 드렸고 아직도 가족분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 군 회생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윤창호 군 벗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더 엄격히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 법안을 저희 의원실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학생들이 준비했다고 보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가급적 원안 그대로 제가 발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군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그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 가지는 지금 뭐 속보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미 국무부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조금 전 속보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북한 핵 문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반가운 일인데요. 아울러서 한국 이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찰단은 미국으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도 참여하고 또 IAEA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국제 사찰단이 구성이 돼야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뭐 주제의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도 당사자고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검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혹여나 이 사찰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빠질까 배제될까 우려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국 정부도 한국이 사찰단 구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정원식 변호사가 갈수록 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더니 김무성 대표를 사실상 지목해서 공개 비판한 다음에 반발이 있자 바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동물을 프레데터라고 그러고, 다른 동물이 사냥해 놓으면 기웃거리는 동물을 스캐비저라고 합니다. 이 홍준표 대표 같이 하태경 의원님이 이미 사냥한 분을 청산하겠다는 언급만 하면서 스캐빈저 역할만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한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할 의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하태경 의원실 표현으로 데이트 폭력입니다. 아무리 봐도 첫눈에 반할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노력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이 으뜸 가는 요소는 진박 팔적의 청산입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울 것 같던 핵심 진박 몇몇이 개인 비리에 의해 사법 절차로 셀프 청산되는 가운데 2년을 묵혀둔 그 난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가 전투형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된 전투형 인재를 영입하는 바른미래당만의 인재 영입 방식으로는 소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지난주에 청년 인재 영입 특위의 설치를 공표한 이후에 빠르게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탄, 3탄 다 준비되어 있지만 1탄으로 먼저 정확한 논리와 우수한 표현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청년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바른 토론 배틀 시즌2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파를 청산하고 실력만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길에 답이 있고, 아무리 야권이 혼란스러워도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 정당이 결국 2년 뒤에 총선에서 그 과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합당 이후에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되어서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천과 연계되어서 다소 본래 방식과 다르게 운영된 부분도 있었으나, 이번 바른 토론 배틀은 2030 청년이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학벌, 직업, 성별 및 자기소개서 등 어떠한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지원해서 실력만으로 겨룰 수 있는 토론 배틀입니다. 화상통화를 통한 예선심사 이후에 본선 16강부터는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의 1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멘토로 직접 참여해서 참여자들과 같이 고민하고 정책 토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과거 토론 배틀 우승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청년 대변인 등 주요 당직이 부여되었던 것처럼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주요 당직으로 우승자들과 상위 입상자들에게 개방할 겁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지원한 다음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부터 본선에 돌입합니다. 당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자세한 대회 요강을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3요소가 의식주의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더니 기름값은 물론 쌀값이 또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물가 올리는 데는 참 통 큰 정부입니다. 쌀값이 작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올해 쌀값이 오른 이유를 농식품부에서는 작년 37만 톤을 매입해서 격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쌀값이 오르니까 수급을 하려고 지금 3번 풀었는데요.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쌀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관리 품목입니다. 그래서 쌀 직불금 제도도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의 재고와 수요량을 예측해서 수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 농식품부는 왜 있고 농협은 왜 존재합니까? 2013년에 17만원대던 쌀값이 매년 1만원씩 떨어져서 지금 12만원대가 작년에 12만원대가 돼서 쌀값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떨어지던 쌀값을 5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북한에 쌀을 갖다 줬다는 등 이상한 루머가 도는 겁니다. 농식품부가 작년 격리시킨 쌀을 풀든지 아니면 금년 햇살로 조절을 하든지 쌀값을 안정시키면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갈 겁니다.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이러다가 정말 저녁 굶고 자는 삶이 되겠습니다.
관리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이 정부,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불금 제도, 이것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가격을 책정하는데 금년이 그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강산이 10년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5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년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직불금 제도를 직불금을 책정하는 걸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 비축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구가 4,500개가 있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가서 세고 수기로 관리를 한답니다. 제대로 재고 파악도 못하고 몇 톤을 빼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마존고는 가서 물건 주섬주섬 담아서 나오면 저절로 계산이 다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쌀가마니 하나 전산화를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2022년까지 하겠다는데 당겨서 내년까지는 이 전산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엊그제 해화역에서는 불법 촬영과 편파 시위를 규탄하는 5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태풍 호메이에도 불구하고 모인 2만여 명의 여성들의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가 해화역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불법 촬영이 사라져서 더 이상의 6차 시위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더 깊게 공감하고 더 이상 편파 수사로 피해받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대 위 마이크를 준 여성들에게 지나가는 남성들은 비비탄을 쏘며 조롱하며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는 수많은 여성들이 해화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담입니다.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받은 정부가 사용해야 할 언어가 아니며 지금은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때 남성 평등을 이루어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가 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과 예산을 더 투입하십시오. 두 번째로 국회는 각 부처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 혐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찰은 불법 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경찰에 부여된 권력과 그 권한을 그 크기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사회 여성 혐오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편파 판결에 반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편한 용기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모레인 10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1년 6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53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고용 쇼크를 일으킨 무능함, 개헌 판문점 선언 선거법 방송법 개정이 야당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자영업 붕괴와 서민 일자리 전력은 고려하지 않는 무모함,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 대한 명백한 경제지표는 외면한 채 비판과 대안 제시에 화부터 내는 불통, 그리고 낙하산 캠코더 인사에는 박근혜 정부와 행동을 함께하는 신적폐의 정부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비겁, 무모, 불통, 신적폐를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29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희 바른미래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망한 정책 찾기로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 망한 정책 찾기를 클릭하셔서 대한민국을 함께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5일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에 3명이 30대입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방금 바른토론 배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바른미래당은 젊은 정당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인재를 적극 영입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기존의 지역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특히 조직을 강화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조직 강화에 적극 임해 주시고 새롭게 영입되는 인재들, 또 새롭게 지원하는 인재들은 당을 젊게 바꾸어 나가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규정을 개정을 해서 신청 서류를 최소한도로 줄였고 또 특히 전문가 인재의 경우에도 앞으로 임명 후에 몇 개월 이내에 0.1% 책임당원 모집 조항을 모집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 등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재, 한편으로는 조직 강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특별히 나설 것인 만큼 전국의 그동안의 그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 또 새롭게 바른미래당의 역군으로 들어오실 분들 적극 위원장 공모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 지역위원장 무슨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